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시대 때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금광을 캐러 가는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AI 시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 AMD가 그런 회사가 되겠죠. 네, 다음은 어떻습니까? 네, 노동자들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관, 모텔 이런 곳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AI의 실질적인 구동과 고객과 연결을 시켜주는 서버, 아키텍처 이런 SMCI 정말 지금 무섭게 주가가 오르고 있죠. 마지막으로 서부 개척 시대에 꼭 필요한 건 누구였을까요? 네, 케이틀린, 보안관이 필요하겠죠. 모든 서부 시대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권총과 보안관. 그렇다면 지금 AI 시대에는 맞습니다. 서버 보안을 담당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회사가 핵심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본격적인 AI가 확장되면서 고객과의 접점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엔드포인트에서 지속적인 점유율이 증가하는 회사, 2020년도에 9.2%의 점유율에서 2021년 12.6%, 그리고 2022년도에는 15.1%까지 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안 시장은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죠. 결국 AI가 성장하고 이 서비스를 수많은 고객과 이어져야 되는 엔드포인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산업을 해킹으로부터 지키고 규율이 위배되고 부정한 거래를 막는 그런 AI 시대의 보안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라는 거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개요를 보면요, 텍사스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2011년도에 창립됐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의 강자입니다. 시가총액은 80.3빌리언, 주요 매출은 보안 서비스 구독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는 지난 1년간 187% 상승했습니다. 숏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2.76%밖에 되지 않고요. 현재 주식 가격은 331달러입니다. 이 회사가 구독 기반의 매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계단적으로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303밀리언에서 431, 637, 이번 분기에는 786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마진율도 73%에서 75.2%까지 아주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매출 규모가 분기당 1조 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겨우 27밀리언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순이익이 나지 않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찌됐건 회사는 24년 2분기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요 연간 매출인데요. 네, 구독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1년 내지 2년 장기로 구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구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24년 3분기에는 연간 구독 금액이 어떻습니까? 3.1빌리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꾸준히 고객들에게 보안 시스템의 강자로서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매출을 서비스로 구분해보면요, 프로 서비스가 34밀리언에서 53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구독 서비스는 5억 4,700에서 6억 9천,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7억 3,300만 달러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서비스 지역으로 구분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4억 7,500에서 5억 달러, 그리고 537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EMEA, 유럽과 아프리카는 105밀리언, 112밀리언, 119밀리언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도 72에서 75, 그리고 81밀리언까지, 기타 지역도 41, 43, 49, 줄어드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모든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자산 같은 경우는 5.5빌리언에서 5.8빌리언까지 증가했는데요. 부채는 3.6에서 3.8빌리언 살짝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구독 기반이기 때문에 자산 대비 자본으로 본다면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89%라 얘기했고요. 146%에서 89%까지 감소했습니다. 자, 부채 항목 중에서 디퍼드 레비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1.7빌리언에서 1.9빌리언까지 증가했죠. 자, 이것은 좋은 부채입니까? 나쁜 부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부채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회사가 고객에게 3억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계약금으로 1억을 받고, 자, 나머지 2억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돌려받겠죠. 자, 그렇다면 이 2억은 디퍼드 레비뉴가 돼서 부채 항목에 계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연간 기반으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와 예를 들면 10억 계약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뭐 월당 분기당 지급하고 나머지 9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디퍼드 레비뉴로 잡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부채 비용으로 계산해버리면 너무나도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부채, 롱뎁 같은 경우는 7억 4,200만 달러 밖에 되지 않고 디퍼드 레비뉴를 제외한 실부채율을 따지면 89%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건전한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1.68빌리언에서 3.16빌리언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현금이 증가하고 있죠. 이 회사가 순이익은 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21년 2분기부터 1억 4,800만 달러, 301, 274 이렇게 분기마다 꾸준하게 현금이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순이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투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319밀리언, 469밀리언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늘어나는 엔드포인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 인력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ER과 PSR을 보면 시가총액이 100빌리언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PER은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ROE와 ROA도 순이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주 나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2억 2,400만 주에서 2억 4,300만 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 보상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9개월로 따지면은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익스펜스가 4억 5,500만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분기당 계산하면 150밀리언의 수준으로 주식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혜택을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고급 인력을 유지하고 붙잡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순이익 대비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보상을 해주고 있죠. 기간후 비중은 70%고 내부자는 4% 그리고 개인이 25.8%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AI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포인트마다 들어가는 보안 정책과 서비스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엔드포인트 세큐리티는 22년 13빌리언에서 19빌리언까지 커지게 돼 있다는 것이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엔드포인트뿐만 아니고 이 서버 전체에 대한 프로페셔널 계약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기존의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듈 같은 경우는 63%가 5개 이상의 모듈을 가지고 있고 42%는 6개 이상, 26%는 7개 그 이상의 모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번 구독하고 취소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구독하고 적용되는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기술력과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R&D 비용은 1억 7,400, 2억 6,900, 4억 3,400만 달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 투자가 전체 매출의 28에서 33%, R&D가 15에서 20%, G&A가 5에서 7% 유지하는 게 목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SM과 R&D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매출의 34%에서 38%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인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들을 계속해서 관찰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참 재미난 게 100조 가까운 80빌리언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순이익의 규모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사실상 PE가 100이 아니고 거의 700에 육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숏 비중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숏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성에 대해서 업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숏 비중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어떻습니까? AI 시대 보안과는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요. 보안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과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늘 말하지만 1등보다는 2등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지출이 많은 사업이죠. 보안관 인건비가 비싸고요.
총기도 구매해야 되고 멋들어진 모자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R&D, 그 다음에 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야 됐고 겨우 1년 전부터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서비스가 폭주하면 할수록 이 회사의 순이익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과도한 주식 보상이 일어나는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아무쪼록 순이익 대비 적정한 주식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AI 서비스 증가, 노드수 증가에 따른 얼마나 많은 순이익 구조를 갖춰가는지 지켜보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